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FTX와 SRP, SEC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죠, 솔직히.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의 전 CEO는 MIT, 게리 겐슬러, MIT에서 강의, MIT는 리플과 파트너, MIT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각국 CBDC 연구에 관여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토니우스닷컴에서도 리플 CEO가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만남이 있었다. 그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FTX의 파산 직전에 만남을 가졌다. 자, 그러면 충분히 게리 겐슬러는 FTX의 파산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예측할 수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방어하지 않았다. 그 안에서 충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 같다. 샘 뱅크먼과 만났던 게리 겐슬러, FTX의 파산을 막지 못하고 커버하지 못했던 게리 겐슬러를 얼마 전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찍었죠. 무능하다, 아니면 약간의 음모론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건 이후에 XRP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분명 완벽하게 거부할 수 없는 관계, SEC, XRP, FTX, 빵형, 빛나리형, 그리고 샘 뱅크먼, XRP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곧 반등할 예정이다. RSI, 이동평균선 모두 다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게리 겐슬러가 분명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FTX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서 리플만 주구장창 괴롭히고 있다. 거래소가 털리면 엄청난 숫자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리플을 홀더하고 있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외쳤던 소비자 보호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거래소 단속을 잘하지 애꿎은 코인 회사들만 주구장창 괴롭히니 투자자들은 이곳저곳에서 그냥 모질이만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멘트들이 XRP 가격에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분명히 XRP가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1월에는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전 세계적 아군들이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을 했죠.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기관, XRP는 증권이 아니다. SEC는 빨리 판결을 내려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반전이 나오는 그 시기는 어쨌든 SEC와 XRP 소송의 끝자락에서 그 반등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리플이 승소할 거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SEC가 한 번 더 암호화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든다면 미국에 있는 천재 개발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 모두 다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그걸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정당한 통지 변호를 제시할 권리를 인정하는 긍정적인 판결을 또 받았고, 윌리엄 힌만의 2018년 연설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그리고 이메일, 그것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고, 이러한 문서에는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상, 정황상 모두 다 XRP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사건의 전개가 되지만 어쨌든 결판은 나와봐야 알겠죠. XRP가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저는 예측했던 가격이 기술적 상승으로만 가는 곳이 1600원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점핑할 수 있는 가격은 곱하기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XRP와 SEC 소송은 XRP가 전체 암호화폐를 등에 업고 미국 정부 기관과 전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크겠죠. 무게가 큰 만큼 더 점핑을 높게 할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크립토뉴스닷컴에서도 3.4달러까지 리플의 최고점까지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랠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약간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쏠 겁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첫 번째는 지금은 암호화폐를 던질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특히 XRP는 승차하기 굉장히 힘든 코인이다. 섣부른 펌핑에 던져버린다면 아주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공중에 딱 붙이시고 손가락에 깁스하시고 대기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비트TV가 XRP는 그렇게 승차하기 힘든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곧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시퍼렇게 부릅뜨고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 버티는 건 아주 쉽다. 어플 지우면 땡이다. 하지만 상승장에 존버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잘못 던졌다간 엄청난 현타가 올 수 있다. 하락할 때 느꼈던 나의 자존감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던지고 나서 떡상해버리면 그때 몰려오는 상대적 박탈감, 현타, 심장이 두근두근 이런 것들은 하락장에 느꼈을 때의 기분의 만배일 수 있다입니다. 잘 버티세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크립토뉴스.com 분명한 건 XRP, SEC, FTX는 하나의 서클이다. 어쩌면 MIT, 미 재무부까지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도 그들이 써내려간 한편의 영화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요새 입을 많이 털어요.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러시아계 캐나다인, 얼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천재, 수학 천재, 또라이. 그런데 많이 생각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는.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전 세계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4가지 이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암호화폐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피력했었고, 과연 저의 생각들과 일치할 건지 아닌지는 봐보도록 하시죠.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학을 하듯이 인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온 하나의 진화 과정이다. 그 안에는 어쨌든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모든 게 진화하였다. 자, 그러면 인터넷 그리고 스티브 잡스를 빼놓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기가 힘들겠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금은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노동의 종말, 화폐의 종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지만 XRP 리플이 제2의 구글이 될 것이다. 디지털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저장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를 담기만 했던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정말 질이 좋은 그런 데이터들만 발췌를 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즉 보상을 준다. 이게 NFT였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느끼시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내 핸드폰이 털리지 않을까? 너무 많은 어플을 깔지 않았나? 계속해서 누군가 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드시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다가온 디지털의 역습입니다. 디지털의 역습. 야, 니네들 너무 편했지? 이제 약간 힘들어봐. 내가 괴롭힐게. 니네들의 정보는 스마트폰 하나만 보게 되면 모든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니네들의 정보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편하게만 살았으니까 이제 약간 고통을 줄게. 그 고통 받기 싫으면 디지털 안에서 해킹이 되지 않은, 위변조가 되지 않은, 이중지불이 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엄청 괴로울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디지털의 역습이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2022년 왜 지금 인류에게 비트코인이 스멀스멀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지, 왜 이더리움이 나왔는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왜 XRP가 화폐가 되려고 하는지 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XRP, 이더리움이 1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그게 XRP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똘똘 뭉쳐서 나온 결과가 제3세대 코인 XRP 리플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먹지도 못하는 금땡이보다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지금 사람들은 사치에 투자하지 않고 가치에 투자한다. 아까워서 잘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잘 신지도 못하는 루이비통 핸드백이나 신발보다는 너무나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은 경험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루이비통 백보다는 미주나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물의 금을 사서 주렁주렁 목걸이, 귀걸이 달고 다니기보다는 이미테이션이지만 잘 디자인이 된, 잘 정돈된 액세서리를 사서 여러 번 교체하는 걸 오히려 더 선호한다는 거죠. 갈수록 그리고 어린 분들은 실물의 금보다는 디지털 컨텐츠 안에서의 골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비탈리 부탈린 세계의 암호화폐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뭐라고 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생각과 좀 비슷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에게 거래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 자, 비탈리 부탈린은 개인적으로 올해 암호화폐를 돈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아프리카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 의료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20만 달러를 보냈다. 모든 종류 국가에 기반을 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자금을 라우팅하는 것과 같다. 자선, 기부,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에게 거래의 도구를 준다. 자,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암호화폐가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이렉트다.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보다 특별한 마찰이 없이 국제적으로 송금하기에 너무나 편하다. 기존에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굉장히 중립적이다. 제가 명목화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돈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미국의 달러는 그들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내가 달러를 씀으로써, 내가 엔화를 씀으로써 그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그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깨끗한 돈이다. 그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중립성이다. 충분히 명목화폐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테리는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수수료 하면 또 XRP죠. 높은 송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국경 간 지불을 할 수 있는 등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통화가 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심지어 가장 쉬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코인인지 아시겠죠? 요새 기사들을 보면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 관련 세부 정보들을 보게 되면, 디테일한 정보를 보게 되면 특정 코인 하나를 계속해서 쓰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가,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경시키는가, 이런 좋은 점들에 관한 기사를 보다 보면 단 하나의 코인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비탈리 부테린도 그 생각을 피력을 했지만 결국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 갈론만 간다, 그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하지 않다, 리플의 ODL 시스템은 고속도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코인, XRP, 코인의 제왕, 비트코인이 사라져도 XRP는 살아남을 것이다. 비트코인 존재의 이유는 결국 이더리움과 XRP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높아 보인다. 어쨌든 이더리움의 비탈리 부테린, 저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신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비탈리 부테린보다 꽤 많다고 꼰대적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비탈리 부텔린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관을 쓸 준비.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만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다가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화채굴이 먼저입니다. 지금은 원화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는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